안녕하세요. 여성을 바로 세우는 여성 전문 물리치료사 여전사 고쌤입니다. 오늘은 여성 전문 물리치료사는 도대체 어떻게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는지 저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신 후기, 다음 편은 출산 후기, 이렇게 두 편으로 나눠서 생생하게 저의 고통을 간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딸이 6살이니까 약 6년 전으로 기억을 거슬러 가야겠네요. 일단 저는 임신 전부터 체형을 쭉 관리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스스로 한 건 아니고 다른 물리치료사 선생님께 관리를 맡기고 있었던 와중에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계속 관리를 받고 출산 준비를 거의 타의적으로 해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임신하고 출산할 때만 해도 지금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저도 우왕좌왕 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처음이라 참 서툴렀죠. 그럼 어떻게 서툴렀고 어떻게 힘들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임신 초기는 입덧 지옥이었습니다. 희한하게 산부인과에서 임신 맞습니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속이 울렁울렁 거리더니 하루 종일 미식미식, 우리가 술 진탕 먹은 다음날 이렇게 울렁거리는 것처럼 하루 종일 매일매일 몇 달 동안 쉬지 않고 이런 울렁거림이 계속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소주를 못 먹습니다. 입덧 때 느낌이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도 못 먹겠어요. 남편이 가까이만 와도 이 호르몬 냄새 때문에 왜 자두가 먹고 싶어서 자두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누워있으면 울렁거려서 밤에도 앉아서 자고 뭘 먹어도 다 토해서 초기에는 오히려 임신 전보다 살이 좀 빠졌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남편 냄새가 임신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안 씻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특유의 남자 호르몬 냄새가 너무 싫은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보호 반응이에요. 더 이상 임신을 할 이유가 없으니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참 몸이 신비하죠. 아무튼 제가 입덧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입덧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입덧이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진 이유는 없지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 반응과 호르몬 변화에 신체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피할 수 없으니 즐겨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먹지 않았지만 주변에 보면 입덧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그나마 좀 증상이 덜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밖에서 활동을 하면 그나마 좀 입덧이 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신 막달까지 선생님들이랑 스터디도 하고 교육도 계속 듣고 했는데 집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활동을 좀 하면 그나마 좀 살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한 16주, 그러니까 한 임신 4개월 정도부터 점점 입덧이 줄고 저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임신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볼일도 보러 다니고 태교하겠다고 프랑스 자수도 배우고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산모한테 좋은 운동도 스터디하면서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해본 뜻깊은 기간을 보냈습니다. 임신과 출산하기 전에 그냥 책에서 이론으로만 알던 부분과 제가 직접 경험했을 때 차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의 여전사 고쌤에게는 이 시기들이 좀 더 성숙한 치료사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회원부 관리를 약 임신 7개월 정도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한 임신 8개월 정도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조산기도 없고 임신 전부터 회원부 관리를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조금 빨리 회원부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화장실에 라텍스 장갑을 가져다 놓고 제가 직접 샤워할 때마다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계획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회원부 마사지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 자연분만 할 때 회원부 마사지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 저도 이걸 신경 쓰지 못해서 힘들었다는 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임신했을 때 저희 딸이 계속 좀 한쪽으로 쏠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거죠. 제가 임신 전부터 관리를 해왔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렇게 타고난 몸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물리치료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체형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다면 저도 지금쯤 어디가 고장나도 고장났을 몸으로 좀 임신 전부터 체형이 좋지 않았던 게 우리 딸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계속 압박을 받았는지 태어났는데 아기 귀가 이렇게 한쪽이 접혀 있었고 지금도 살짝 접혀 있는 상태라 그걸 좀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좀 더 일찍 산정 관리를 하고 몸을 좀 더 만들어 놓고 임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임신을 계획 중인 분이 계시다면 꼭 산정 관리 충분히 잘하고 임신하셔야 아기도 엄마도 편한 임신 기간과 출산을 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배가 많이 트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튼살 관리를 했고 거의 임신 막달까지는 안 트다가 막판에 치골 주변이 조금 텄죠. 피부 조직이 잘 늘어나는 분들은 덜 트고 조직이 단단한 분들은 많이 트는데 여러분들은 임신 초기부터 배 마사지 열심히 잘 하셔서 특별히 단단하거나 단단한 데 위주로 잘 풀어주시면 훨씬 배가 덜 트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분 중에 갈비뼈 통증 때문에 임신 내내 맨날 울면서 지냈다 하시는 분도 봤는데 저는 임신 중에 갈비뼈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배가 나오면서 갈비뼈가 벌어질 때 통증은 없었는데 계속 신경 쓰였던 게 이 명치 가운데 뼈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흉골이라는 뼈 끝에 검상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들리면서 막 뾰족한 게 더 튀어나와서 와 이러다가 흉골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무서웠어요. 지금은 튀어나왔던 게 많이 들어갔는데 확실히 출산하고 여기 가슴 밑에가 꽉 끼는 브래지어는 아직도 못 잊겠어요. 이게 임신 전으로 몸이 100% 돌아갈 수 없다라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임신 막달이 되고 출산일이 가까워오면서 크게 불편하거나 힘든 건 없었는데 화장실 자주 가는 거랑 잠을 푹 못 자는 거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궁이 커지고 방광을 압박하면서 확실히 소변이 조금만 차도 계속 화장실 가고 싶고 자다가도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니까 잠 푹 못 자고 막달이 되면서 출산이 걱정이 되는지 뭔 놈의 꿈자리는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 그래도 저는 그때 그나마 낮에는 좀 자고 그래서 살만했는데 막달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엄마는 존경받아야 됩니다. 출산일이 다가오고 검진을 하는데 자궁문이 조금 열려있대요. 그래서 아마 곧 이슬이 비치고 조만간 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애가 방을 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산 예정을 조금 지나서 유도분만을 했습니다. 유도분만 예약하고 그 전날까지도 아는 분 결혼식도 가고 카페에 앉아서 신나게 수다도 떨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아침에 출산 가방을 들고 남편이랑 긴장하면서 병원으로 갔죠.